이용균 교수님과 이재열 교수님의 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학술부를 맡으면서 저는 이제 이 임무가 프로스팅을 준비하는 거였지 토론하는 게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주하고 모빌리티 연구인데 하다 보면 이제 관계라는 것도 나오고 아상블라주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는 아상블라주는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분들이 만드는 어떤 전체 이 결합을 이해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프로스팅 구성하는 자체가 아상블라주였습니다. 다양한 그런 구성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통계적인 것도 좀 고려해야 되고, 한편으로 질적인 것도 해야 되고, 특강도 고려해야 되고, 답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 어떤 이 구성이라는 거 굉장히 한편으로 권력적이지만 굉장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다 하면서 이제 모빌리티, 아상블라주 특별 세션을 한다 그래서 아마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고,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학술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런 다양성을 아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 연구자에 대한 이런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만 좀 잠깐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상블라주는 이제 새롭게 관심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수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양한 분야라든가 다양한 시점, 다양한 사건, 현상들을 두루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도 주제를 보시면은 도시 이론에서 아상블라주의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에서 어떤 아상블라주의 적용 가능성, 또 인간을 넘어서 지리학을 핵미자 네트워크 이론으로서 어떤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가능성들, 그다음 이제 저희한테 강구된 예외적인 공간인 기지초원이 어떻게 일상의 통제와 권력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상블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업유산의 문화적 재생에서 아상블라주를 통한 여가 공간의 이해, 이런 다양한 논의 이 자체가 아상블라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상블라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적인 접근이라든가 뭐 위상학적 접근, 핵미자 네트워크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아마 혹시 여기 이제 대학원생들이 계신다면 좀 관심 있게 좀 들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뭐냐면은 이제 아상블라주 연구가 초기다 보니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아상블라주 개념 소개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아상블라주가 정착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더 한편으로는 고무적이라는 거죠. 저희가 더 나은 지리학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일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뭐였냐면은 아상블라주는 상당히 오픈된 시각입니다. 이런 이종이 만든 결합을 만들고 또 동종과 부분들 사이에서 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있지만 또 부분이 상호작용이 가능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착오를 이제 어떤 사례 연구를 할 때 착오를 이제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례를 인터뷰 대상을 이렇게 정해놓고 또 인터뷰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이렇게만 보는데 사실 아상블라주는 굉장히 넘나드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회에 갔을 때 호주의 한 학자인데 그분은 이제 모빌리티 연구를 하는데 시드니를 대상으로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게 다른 캔베라든가 뭐 다른 도시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그곳과의 어떤 관계성도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도 많이 이제 반성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연구 주제라든가 지역, 그다음 대상을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포스트 이론에서 이제 제일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권력을 좀 약화시키는 거. 아까도 이제 황진태 박사 구조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상블라주의 장점은 권력을 이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기지초원도 그렇지만 권력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제 가끔 저희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핵미자 또는 관계에 포함되는 대상이 권력이나 통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제 권력의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 반면으로
늘 이제 권력을 갖는 사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피지배자 또 그 권력을 이제 억압자일 수 있어서 이런 그 한편으로서는 이제 그 권력의 기약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역설적인 면에서도 다른 측면에서도 보는 것도 역시 아상블라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서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원래 충북형 지역들이 앞으로 하려고 원래 특별 세션을 다른 세션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느끼고 생각한 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아산블라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뭐 아마 뭐 이영준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마 오늘 이 모임 자체가 아산블라주 같아요.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그 이론적 선호, 서로 다른 그 관심의 주제를 가지고 만나서 어떤 하나의 펑션을 이룩하니까 그냥 이 자체도 하나의 그 아산블라주 같고, 하여튼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아산블라주가 뭐 도시지리학이라든 인문지리 전박이라든 자주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뭐 일부는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다뤄주시기도 했고, 뭐 일부는 그렇지도 않은데, 첫 번째는 그 성찰성의 문제 같아요. 도대체 아산블라주라는 개념이 왜 나왔는지, 뭐 김우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수용하는 정도는 다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뭐 구조주의를 완전히 해서 돌아서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뭐 구조주의의 일부 조그만 문제를 수용하기 위해서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포스트 식민주의 그리고 또 포스트 구조주의 뭐 이런 거에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갖고, 그냥 처음부터 거의 이런 거가 당연한 식으로 받아들이고 가면서, 우리 그때 제가 공부할 때 문화는 첫 번째로 무조건 데이비드 하비를 욕하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이 구조주의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문화에서 배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성찰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성찰성이 바탕이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성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이거를 다룰 때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게, 서로 상이한 것들이,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서 어떻게 코펑션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달아주셨고, 그렇게 코펑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뭐 행자라 그래도 좋고, 뭐 휴먼이라 그래도 좋고, 난휴먼이라 그래도 좋고, 하여튼 요소라 그래도 좋고, 그런 액터들이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결합하는지, 뭐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물론 이 얘기는 주로 뭐랄까 사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에서 다루어 주셨는데, 이 어셈블라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액터 네트워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루는 건 이 안정화된 상태라기보다는, 안정화되어서 펑션하는 상태라기보다는, 거기에서 펑션하지만 거기에서 있는 어떤 불안정성의 요소,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산블라주 처음에 나왔을 때 이야기하던 그 사례 연구 중에 하나가, 그 싱가포르의 글로벌 스쿨하우스라는 데를 연구한 사례 연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뭐 서구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든지 수많은 학교들을 갖다 놓고 새로운 지식 공간을 만들어서 뭐 지식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봤는데, 근데 그 연구자가 이걸 들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갖고 와 있던 그 나라의 그 발전주의 국가적인 어떤 실천 양식 정책과 잘 맞지 않는 거를 배웠던 거예요. 특히 뭐 학문의 자유와 관련해서 제대로 맞지 않는 기존의 어셈블라지가 있고, 이 두 가지 어셈블라지 사이에서 어떤 뭐랄까 뭐 마찰적 요소가 있다. 그때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냈는데, 나중에 한 3, 4년 지나다 보니까 진짜 그 학문의 자유 문제 때문에 서구에 있는 대학들이 그 동네에 들어오지,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대학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계약이 파기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 불안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꼭 논리 실증주의를 택하지 않더라도 예측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긴지 민지는 지금 현재에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이용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물론 용어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많이 이해가 되고 대충 어떤 개념인지 알고, 그런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뭐 쭉 개념적으로만 나가다 보면 그냥 기존에 있는 개념에 고착화돼 갖고 그 개념을 재번박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하는 경향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 개념 그냥 딴 데 놓고 우선 현장에 나가서 사례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만나보고 추적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옥센블라주구나 하는 식으로 할 때 좀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어떻고 개념적으로 어떻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현장부터 시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아셈블러즈를 앞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들의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번 특별 세션이 만들어지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 혼자만 이렇게 막 하다가 공부 어려워서 몇 년 논문 쓸 때까지 되게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그 연구를 하면서 기존의 도시 이론으로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갖는 여러 가지 한계들, 여기에서 저희가 그 전에 제가 아상블라주를 통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다 해결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게 논문화되고 또 그것을 경험적인 연구를 하는 데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많은 연구자들이 그래도 아상블라주에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적용시키려는 노력,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본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같은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 세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몇 가지 공고 말씀 드리면, 그 총회는 저희가 그 저녁 식사 장소에서 하기로 했고요. 일단 저녁 식사 장소로 가기 전에 1층에 모여서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